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 권충현 과장과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눌지 먼저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국내 증시 추가 상승 제한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난주 한 주는 올 들어서 이제 가장 좀 긍정적이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주간 폭으로만 보면 이제 4% 가까이 올랐던 그런 모습이었고,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한다는 부분, 여기서 이제 기관들은 살짝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는데, 자, 일단은 뭐 지난주 좀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. 네, 말씀하신 대로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한 4% 이상 상승하면서 올해 가장 좋았던 한 주를 좀 보냈습니다. 코스닥 시장도 거의 5% 이상 올라주면서 굉장히 뭐 시장 치고는 올해 들어와서는 좀 좋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 강세하고요. 유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좀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일단은 뭐 대형주 쪽하고 저 PBR 쪽 중심으로 좀 상대적으로 하방이 좀 막혀 있는 좀 안정적인 종목이 좀 어느 정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국 증시가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좀 많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뭐 단기 반등에 대한 부담감 또한 추가 상승을 좀 억제하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지난 주말에 유가가 다시 한번 좀 30불이 좀 붕괴가 됐다는 점이 좀 우려스럽고요.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다시 불안감을 좀 조성할 가능성이 좀 생겼다, 좀 여지가 남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크게 한국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부분은 한국 사드 배출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압박과 경제 보복이 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좀 한국 증시를 이번 주에도 좀 짓누를 가능성이 있다,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먼저 지난주에 어떤 상승 배경을 제기를 해본다면 역시 아시아 쪽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잖아요. 네. 중국 다시금 개장하면서 분위기 좋았고 일본 쪽에서 큰 폭의 상승을 시현했고요.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글로벌 증시가 좋았던 부분의 어떤 배경을 본다면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했다는 흐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말씀하셨지만 금요일장에는 재차 무너졌습니다. 네. 이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맞습니다. 뭐 글로벌 이슈다 보니까 국내 이슈에서는 유가를 잘 안 다뤘던 부분도 있긴 한데요. 일단은 뭐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뭐 한국 증시가 반등했던 데는 글로벌 증시가 뒤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 글로벌 증시 반등에는 분명히 30불을 좀 올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30불대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뭐 유가의 경우는 미국 경제 지표가 좀 호조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뭐 달러 인덱스도 어느 정도는 좀 하향선을 그리면서 유가는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되고 있고요. 더군다나 6월 달에는 또 오페크 회의가 좀 잡혀 있습니다. 또 감산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추가 하락은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환율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한국 원화 같은 경우도 일단 정부 개입이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환율도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되고 있고요. 유가와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유가와 환율 같은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될 것이다,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,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정학적인 요인도 요즘 우리가 무시를 못할 부분이거든요. 계속해서 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과 좀 트러블이 있는 상황인데, 이 부분이 이제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좀 우려가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어떻게 봤을 때는 큰 이슈가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중국 수출이 한 25% 수준으로 중국이 만약에 경제 보복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치명타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어떻게 뭐 다음 주에 나올 것 같다, 다음 달에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겠습니다. 다만 저희가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좀 예상해 봐야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중국이 했던 경제 보복들을 좀 지켜봤을 때는 2010년도에는 한국을 상대로 마늘 관세 인상을 했다는 이유로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을 좀 수입을 금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. 2010년 같은 경우는 중국 반체제 인사를 노벨 평화상을 수상시켜줬다는 이유로 노르웨이산 연어를 좀 수입을 금지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센카쿠 분쟁으로 인해서 일본의 히토리오 수출을 좀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군다나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반일 감정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좀 극에 달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일본에서도 중국 수출에 큰 타격을 입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중국의 경우는 아직 사회주의 사상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요. 정부의 감정을 어느 정도 국민들이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다만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G20 장관 회의가 재무장
국무장관 회의가 좀 잡혀 있는데 여기서 미국과 중국의 어느 정도 갈등이 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. 다만 뭐 중국 사드 배치를 자국 내 핵심적 이익과 겨울부를 시킨다 안 시킨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. 의미를 좀 크게 가져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.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매물대가 출혈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. 네, 어떤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도 표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중국의 경제 보복이 단기간 안에 악재가 되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잠재적인 어떻게 보면 리스크잖아요. 그렇다면 이를 감안했을 때 지금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요? 네, 일단은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.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합니다. 다만 아직까지 풀지 않은 숙제가 많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좀 주식을 매수한다기보다는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자세를 좀 유지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다만 뭐 1800포인트대에 다시 좀 진입을 한다면은 단기적인 매수 기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1800포인트라는 심리적인 지지선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지지하고 있고요.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년 정도는 거의 부서지지 않고 내려갔던 모습들이 거의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유효하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다만 뭐 한중미가 사드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은 증시가 좀 급등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항상 하셔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뭐 어떤 글로벌 경제 요인과 지정학적인 요인 사이에서 그래도 우리 증시 지난주에 좀 잘 버텨냈다 이런 부분 어떤 이제 저항선까지는 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고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1800선 대로 다시 좀 내려간다면 여기서는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. 자,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. 저희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한양증권 권치용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